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공군이 창군 이래 처음으로 지난해 무사고 비행 원년을 기록했습니다. 66년 만인데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비행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성과입니다. 오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군이 지난 1949년 창군 이래 처음으로 지난해 무사고 비행 원년을 기록했습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14만여 회 출격하고 16만 6천여 시간을 비행하면서 항공기 실종이나 대파, 조종사 순직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2월 싱가포르 국제 에어쇼와 9월에 참가한 레드플래그 알래스카 훈련, 세월호 구조지원 작전 등 굵직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거둔 성과라 더 의미가 큽니다. 안전한 공군을 달성할 수 있었던 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비행 안전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덕분입니다.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비행단별로 캠페인을 전개하며 임무를 수행하는 요원들의 안전의식을 높였습니다. 특히 공군은 작전사령부와 남부 북부전투사령부에서 각각 운영하던 안전관리 조직을 작전사령부로 통합해 안전업무 기능을 조정했고 각 비행단 감찰실의 안전기능을 보강해 감찰안전실로 개편하고 안전업무 기능을 보강했습니다. 또 지난 12월 8일에는 항공안전관리단과 비행표준단을 통합해 항공안전단을 창설했습니다. 항공안전단은 군과 민간의 항공사고를 조사하고 항공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안전 전문기관의 입지를 굳혀나갈 계획입니다. 공군은 올해에도 안전관리와 함께 전투 대비태세 유지 등 임무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한편 공군은 지난 22일 2014년도 안전최우수부대 시상식을 갖고 안전에 대한 결의를 새롭게 다졌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2014년은 공군 창군 이래 처음으로 무사고 원년 기록을 수립한 해였기에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심혜슬아사의 보도입니다. 공군이 22일 최차규 참모총장 주관으로 14년도 안전 우수부대 시상식을 거행했습니다. 시상식은 2년 연속 안전 최우수부대로 선정된 19전투비행단에서 진행됐습니다. 안전 우수부대는 한 해 동안 안전사고 방지에 기여한 부대를 비행안전, 지상안전, 안전업무 세 분야를 평가해 선발합니다. 이날 안전 최우수 부대로 선정된 19전비와 161 전투비행대대는 참모총장 부대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오늘의 영광이 우리 조종사들만의 영광이 아니라 함께 노력해준 정비 무장요원들과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성공적인 임무 완수를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19전투비행단의 모든 장병과 군무원 여러분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차규 공군참모총장은 2015년에도 현장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통해 완벽한 임무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공군인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육군 3군단이 군단장 주관으로 2015년 예비군 교육훈련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예비군 교육훈련 지침을 전파해 교육하고 전투 임무 위주의 예비군 교육훈련 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즉각적인 전투 임무 수행이 가능한 정예 예비군을 육성한다. 육군 3군단이 사여단장과 예비군 지휘관 등 100여 명을 초청한 가운데 열린 예비군 교육훈련 세미나의 중점 사항입니다. 올해 예비군 교육훈련 지침을 예하부대에 전파하고 전투 임무 위주의 예비군 교육훈련 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렇게 혼과 열정을 다해서 준비를 해서 감동을 받고 예비군들이 훈련에 이렇게 참여를 해서 그야말로 무언가 자랑스럽게 예비군 훈련을 하고 보람 있게 예비군 훈련을 하고 참석자들은 지난해 예비군 교육훈련에 대한 성과 분석을 시작으로 실전적인 향방잡기 훈련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작년에는 성과 위주 교육훈련 및 측정식 합격제를 적용해서 30% 우수자에 대한 조기 퇴소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 밖에도 참여형 훈련이 가능한 최상의 훈련장 여건 조성 방안 마련과 민원 예방과 예비군 3대 불편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해소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성과와 교훈을 되짚어보면서
예비군 교육훈련의 발전 방안에 대한 방법과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특히 대대급 이상 실무자들에게는 효율적인 동원 예비군 업무 수행 방법과 전투형 예비군 육성 방법 등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2015년 실전적 예비군 교육훈련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예비군의 자발적인 훈련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훈련 기법을 소개하는 등 많은 노하우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완벽한 동원 대비 태세를 갖춰서 적과 싸워 반드시 승리하는 최정예 산악군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단은 앞으로도 예비군의 자발적인 훈련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훈련 기법을 소개하는 등 전투 임무 중심의 예비군 훈련 체제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천마는 중저고도로 침투하는 적 항공기를 요격하는 첨단 대공미사일입니다.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백령도에 실전 배치돼 운용되고 있는데요. 네, 이 천마 장비를 24시간 최상의 전투 준비 상태로 유지하는 정비팀이 있습니다. 육군 3군수지원사령부의 천마 정비팀을 김지한 기자가 소개합니다. 서해 최북단 백령도입니다. 불과 수 킬로미터 전방에 북한 장사정포 진지가 보일 정도로 최전방 접적 지역입니다. 북한의 도발이 언제 재발될지 모르는 긴장감이 항상 흐르고 있습니다. 이곳 백령도에서 대공방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비 중 하나가 천마입니다. 천마는 중저고도로 침투하는 적 항공기를 격추시키는 첨단 대공방어 무기입니다. 지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이곳 백령도에 전격 배치됐습니다. 국내 기술로 만든 명품 무기 천마는 지대공 미사일 8발을 장착하고 최대 사거리 10km에 5km 고도로 날아오는 적 항공기를 격추시킬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버튼 조작으로 자동 탐지에 발사되는 첨단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전방 백령도에서 중저고도 대공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저희 천마소대 용사들은 단 한 기의 적기도 놓치지 않겠다는 초탄 필추의 각오로 최고 수준의 방공작전 준비 태세를 완수하겠습니다. 이 같은 중요한 장비인 천마의 전투력을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비결은 바로 육군 3군수지원사령부의 천마 정비반입니다. 천마 이동정비반은 수도군단 및 서북도서 천마 정비에 대한 계획 정비를 통해 예방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고장 발생 시 신속한 긴급 이동 정비를 실시해 군 작전 준비 태세를 유지하도록 정비 지원을 실시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공방어 임무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천마는 24시간 가동됩니다. 천마 정비반은 정기적인 예방 정비를 통해 한순간도 멈추는 일이 없도록 천마 장비의 고장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이곳 백령도는 저희가 한 달에 2차례씩 정기적으로 입도하여 예방 정비를 실시합니다. 천마가 항상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 점검하여 고장 발생을 최소화하고 최전방 접적 지역의 전투력의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긴급 고장 발생 시에는 헬기를 이용해 백령도에 입도하기도 합니다. 정비반원들은 엔진과 레이더를 제외한 모든 부분을 수리할 정도의 정비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1년에 최대 50여 차례 긴급 정비 지원을 실시하며 대북 경계태세 강화 등 상황에 따라 추가 기술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현재 2인 1개조 4팀이 운영되며 24시간 출동 준비 태세를 갖추고 언제 어디서든 장비 이상 발생 시 1시간 이내에 즉각 출동하여 고장을 신속히 복구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육군 3군지사가 운영하는 정비팀은 천마뿐 아니라 토우, 신궁 등 25개 반 80여 명으로 이중 전투부대 요청 시 1시간 이내 출동하는 긴급 정비반은 13개 반 30여 명이 24시간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군지사는 수도군단과 1군단, 해병대 등 경기 북서부 지역 전투부대를 수시로 방문해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즉시 조치하는 등 찾아가는 군수 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육군 72사단 장병들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장병들은 복지관 청소와 주변 환경 정리 등 작지만 따뜻한 손길로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박예진 기자입니다. 육군 72사단 장병들이 장애인과 결손가정 어린이, 독거노인 등을 돌보고 있는 종합복지기관을 찾았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병역문화 혁신의 하나로 집중 인성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봉사활동에 참가한 100여 명의 장병들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웃이 쾌적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복지관 시설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청소와 함께 장애인 직업 재활을 돕기 위한 비누 만들기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으로 장병 모두가 이웃사랑에 관심 갖는 값진 시간이 되었습니다. 인성교육 기간이 끝나도 이 시간을 잊지 말고 소외된 이웃에게 항상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기관에선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중에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도 마다않는 장병들의 따뜻한 마음에 대해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봉사활동을 통해서 우리 장애인들과 또 이곳 지역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웃을 위한 작은 실천을 통해 장병들은 어느 때보다 더욱 따뜻한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박예진입니다. 공군 16 전투비행단이 지난 20일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다사랑 장학생 겨울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다사랑 장학생 겨울 캠프는 겨울방학을 맞아 비행단 인근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게 건전한 국가관과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캠프에는 다문화 가족과 이들을 후원하는 후견인, 예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장 등 총 19명이 참가했습니다. 참가 학생들은 부대 버스를 타고 서울로 이동해 전쟁기념관 관람과 한지 공예 체험 등을 하고 공군회관에서 저녁 식사를 끝으로 캠프를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학생들이 평소 접하지 않았던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심도 있게 이해하는 시간이 마련돼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편 부대는 지난 2009년부터 장병 1인 1구자의 자율적 모금 활동으로 장학기금을 마련해 총 52명의 다문화 가정 학생에게 2천여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방과 후 학습 지원과 의료 지원, 부대 행사 초청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편견 없는 다문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남을 돕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닌데요. 경기도 포천에서 군복무 중인 윤영석 상사는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왔다고 합니다. 몸이 불편한 이들을 위해 무려 1,600시간 이상을 따뜻한 사랑을 전하며 자신의 사랑도 찾았다고 하는데요. 화제의 주인공 윤영석 상사를 원동환 중사가 만나봤습니다. 지금은 나눔을 배우고 있지만 나눔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윤영석 상사입니다. 27년 동안 무사고 비행을 이어온 육군 15항공단 503 부대에서 항공기 검사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윤영석 상사. 지난 2009년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주관으로 열린 제2회 김문규 시상식에선 바쁜 군생활 중에도 남몰래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 그 공로를 인정받아 용기 부분의 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해 포천시 자원봉사자 대축제에서는 모범 자원봉사자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군인이 되기 전부터 이웃 돕기에 관심이 많았던 윤 상사는 행복 전도사, 사랑의 군인이라 불릴 정도로 나눔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친구의 권유로 고등학교 때 방학 기간 동안 태백 농아인 학교를 방문하게 되었었는데 한 외국인이 막 달려왔었습니다. 달려와서 저한테 막 친구들을 끌어안고 또 반갑다면서 인사를 하는데 근데 말을 못하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 느낌이 따뜻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저의 성격이 참 내성적이라서 남들 앞에 다가서기도 힘들었고 또 말하는 주변도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시기에 그 친구의 모습을 보고 저에게 많은 변화가 생겼고 또 제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계기가 됐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윤 상사에게 봉사란 그 사람의 겉모습만을 보고 모든 것에 손발이 되어주기보단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끌어주고 옆에서 도와주는 일입니다. 2010년 정도 봉사활동이 되는 시점에 저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또 그 친구들에게 대화도 하고 싶어서 이제 심리상담사라든지 이제 사회복지사라는 자격을 취득하게 돼서 그 친구들한테 좀 더 다가가면서 좀 더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포천으로 이사 오기 전에는 강릉에서 주로 활동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포천에서 이제 의정부 그리고 양주 포천 지역의 복지시설이나 이제 재가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투여해서 하지는 못하고 한 달에 지금은 한 번 정도 이렇게 복지시설에 가서 정기적으로 이제 말벗이라든지 청소라든지 안 그러면 집 보수 등을 통해서
이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해전익 검사관으로서 안전 정비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503 대대가 안전 비행을 끝까지 해 나갈 수 있도록 또 하는 게 제 각오고,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제 가족 봉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변화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교육이 되는 게 제 또 꿈이고, 또 군인으로서 또 국가에 대한 충성과 또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인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갖춘 육군항공의 최고의 정비사가 되는 게 저의 꿈입니다. 습관은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지는 행동 방식입니다. 윤 상사는 습관처럼 해오던 봉사활동을 하지 않으면 봉사 증후군이라는 병에 걸릴 정도로 하루 종일 몸이 찌뿌둥하다고 합니다. 군인이어서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이들을 돕는 게 당연하다고 말하는 윤영석 상사. 진정한 봉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와의 만남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국방뉴스 온동환입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해군이 전사하거나 순직한 해군 장병의 유자녀를 위한 장학재단인 바다사랑 해군 장학재단의 문자 후원을 받습니다. 문자 후원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후원 모금 전화번호에 문자를 보냄과 동시에 3,000원의 장학기금을 후원하는 방법입니다. 문자 메시지와 기부금은 장학재단으로 연결되며 기부금 영수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사단법인 행복나눔 1, 2호가 각 군에서 진행되는 감사나눔 운동 활성화를 계기로 병영 감동 사례를 공모합니다. 육해 공군 해병대 장병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감사나눔 실천 사례를 작성해 2월 28일까지 메일 또는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으뜸상은 300만 원, 버금상은 2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육군항공학교가 2015년도 3기와 4기 항공장교를 모집합니다. 전투, 기술, 행정병과로 3사는 48, 49기, 학구는 52기, 학사는 58, 59기, 간부사관은 18, 19기, 여군은 58, 59기입니다. 접수는 2월 13일까지며 신체 검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발표합니다. 교육기간은 3기는 4월 13일부터 11월 13일까지, 4기는 5월 26일부터 12월 24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육군항공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이 국방전문학술지인 국방정책연구의 원고를 모집합니다. 안보, 군사, 정보화 등 국방정책과 관련된 논문 형식으로 A4 용지 2~30매 내외 분량이며 2월 28일까지 마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국방연구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 공군이 창군 이래 처음으로 무사고 비행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총 16만 6천여 시간 동안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건데요. 완벽한 전투태세와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대한민국 공군. 올해도 변함없이 조국의 푸른 영광을 강하고 안전하게 수호해 주리라 믿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